파동 두 번째 시간. 파동의 속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속력 뭐 어렵지 않아요. 자, 파동의 전파 속력은요. 파동의 전파 속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파동이 전파될 때, 그치? 반드시 진동도 함께 간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동과 진행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게. 속력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시간분의 거리요. 맞잖아. 되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들, 진폭, 파장, 주기, 진동수, 속력, 여기에서 한 번 진동할 때 거리가 파장 개념이었고, 그 한 번 진동할 때 시간을 주기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주기분의 파장이다 라고 쓸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쓰는 거고, 이거를 파장이라고 쓸 수 있어. 되니? 그런데 니네 이미 알고 있잖아. 주기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치? 그래서 이거를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제 한글로 쓰여 있던 것을 전부 기호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로 한번 쓰고 니네가 눈치채야 돼. 속력은 우리가 V라고 쓰는 거고, 이건 쓸 필요 없죠? 파장은 아까 어떻게 썼어? 람다. 주기는 어떻게 썼어? T. 파장은 어떻게 썼어? 람다. 진동수는 어떻게 썼어? F. 되니? 그래서 이걸 우리 다시 써보면 V는 T분의 람다 또는 람다 곱하기 F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됐지?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 했을 거다. 분명히 한 매질을 따라 파동이 진행하다가 보면 다른 매질을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무슨 일이 바뀌어? 매질이 바뀌게 되면, 매질의 종류나 매질의 상태가 바뀌게 되면 파동의 속력이 바뀐다고 했어. 그럼 속력이 바뀐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야. 속력이 바뀐다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어. 하나의 파동이 하나의 파원에서 시작됐어. 파원이 바뀌지 않으면 진동수는 결코 never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렇기 때문에 요 F가 일정해. F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T도 일정하다는 얘기야. 되니? 이거는 파동의 속력 구하는 공식에서 이제 우리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왜 속력이 바뀌느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F나 T가 일정하면 바로 요 V가 뭐에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파장에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거죠. 파장에 따라 속력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 또 이런 것도 배웠죠. 어떤 거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그림을 막 그릴게. 횡파를 그리는데 두 개의 횡파야. 첫 번째 이런 횡파,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횡파. 자,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다겠니? 위에 거. 그렇지? 위에 게 에너지가 많고 이 밑에 게 에너지가 적어요. 이때 이 에너지가 많은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해? 진동수가 크다. 다른 표현으로 파장이 짧다. 되니?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돼? 진동수는 적고 파장은 길지. 맞아? 그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개가 만약에 똑같이 빛이라고 한번 해봐. 빛이라고 한다면 빛의 속력은 광속 C 항상 일정하지. 그러면 요게 일정한 상태에서 얘하고 얘는 서로 반비례잖아. 됐니? 그래서 요거 이따가 한번 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매질이 바뀌게 되면 진동수는 일정하다, 주기는 일정하다. 대신 파장이 바뀌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면 속력 빨라지는 거고, 파장이 짧아지면 속력이 느려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파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가지고서 이제 파동의 굴절을 배울 거거든. 근데 이 굴절 할 때 이유는 뭐냐? 파동이 매질이 바뀌게 되면서 속력이 바뀌어. 그래서 그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이 굴절입니다. 근데 이 굴절 현상이 일어나려면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리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지만 뭔가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니들 과정이 제일 잘 나오는 거 세 가지만 배울 겁니다. 몇 가지만 배운다?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빛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리입니다. 소리는 음파라고 하는 거 알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물결파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고요. 이따가 책에는 줄도 나오거든. 줄은 잘 안 나와.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많이 안 나와. 지금 요게 바로 3대 정렬. 알겠니?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일단 빛은 처음에 얘기했어. 얘 탄성파야, 비탄성파야. 비탄성파. 매질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지. 그래서 이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빨라. 뭐라고? 진공에서 제일 빠르다. 그 다음 애가 기체야. 그 다음 애가 액체야.
그 다음에가 고체입니다. 됐니? 됐니? 그러면 왜 진공에서 제일 빠르냐? 왜 고체에서 제일 느리냐? 이유는 간단해. 진공은 빛이 진행할 때 방해하는 녀석이 단 1도 없어. 그치? 그런데 기체, 액체, 고체에서 왜 고체, 기체보다 더 빛의 속력이 느리냐? 고체는 입자와 입자,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깝지. 맞아? 그럼 거리가 가까우니까 빛이 통과할 때 이리 쿵 저리 쿵 많이 부딪히지. 방해를 많이 받지. 그래서 얘가 제일 느린 거고 그나마 얘가 더 빠른 거야. 그 다음 얘네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빛 쓴다. 진공은 전혀 상관없이 고체, 액체, 기체, 매질이 있어. 됐니? 이 물질이 있을 때 가로 열고 온도가 높을수록 빛의 속력이 빨라져. 다시 한번 뭐라고? 온도가 높을수록 빛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왜 빛의 속력이 빨라질까? 이유는 간단해. 기체건 액체건 고체건 간에 열받아. 온도가 높아지면 열받은 거죠? 열받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뭉쳐있어? 흩어져 있어? 흩어지지. 그럼 빛이 나가는 길을 막아 안 막아? 안 막지.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물질의 밀도가 감소해서 그래. 밀도가 감소하니까 방해를 많이 해? 조금 해? 조금 해서 그런 것입니다. 됐니? 이거 잘 알아도 왜 이거하고 헷갈리거든. 됐지? 얘하고 얘는 무진장 잘 나와요. 소리하고 빛하고 구분 잘 해놔. 자, 그러면 이번엔 소리입니다. 소리인 음파는요, 밑에 있는 물결파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 그래서 매질이 필요한 애들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당연히 전달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써보면 고체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고요, 그 다음 기체입니다. 이런 순서야. 그래서 빛하고 소리는 서로 반대입니다. 요거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소리의 전달 속도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간단해. 고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잖아. 그래서 얘가 떨잖아? 금방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근데 기체는요, 여기서 한참 떨잖아? 그럼 나중에 떠는 거지. 네가 떨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식은 얘가 앞만 떨어봤다. 떨든지 말든지 어쩔 TV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까운 녀석은 떨면 금방 떨어지. 금방 옆댕구리에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야. 됐니? 그 다음 평상시에 이 소리 중에서 공기 상온에서 보통 15도씨를 얘기한다. 상온에서 기체 상태에서의 소리 속력이 니들이 알고 있는 초당 340m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해? 음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음속. 이때 이 음속을 우리가 전투기 같은 걸로 구현할 수 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마일이라고 잡죠. 너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 아음속, 초음속. 못 들어봤어? 음속을 돌파해. 그게 초음속이야. 그 다음 아음속은 음속의 버금갈 아자야. 알겠니? 음속하고 비슷하다. 그게 아음속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초당 340m 갑니다. 그러면 이거 1시간당 한 1000 몇백 킬로 갈 거야. 1080? 1000 얼마? 1000 얼마? 알겠니? 니네 장거리 여객기 타고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속력이 모니터에 나오는 거 알지? 그치? 걔 900 얼마 얼마, 800 얼마 얼마야. 알겠어? 음속은 아니야. 너네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가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지금 운행 안 해. 지금은 뭐 이제 에어버스나 보잉 747, 777 이런 걸 쓰는데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가 있어. 뭔지 아는 사람? 일명 괴조라고 해. 괴조. 왜냐면 뜨고 나를 때 이렇게 뜨고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고 이렇게 내려오거든. 콩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콩코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세요. 지금은 단종됐어요. 되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순서고, 그 다음 이 기체 상태에서 가로 열고 기체 상태다. 온도가 높으면 역시 소리의 속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소리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공통점은 이거야.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커진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유는 틀려. 이유는 얘는 방해를 안 한다고 했지. 뭉쳐있던 게 흩어지니까. 얘는 어떻게 돼?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 매질의 운동이 더 활발해져. 매질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더 빨리빨리 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됐니? 참고적으로 알아둬. 그래서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소리를 더 빨리 전달됩니까? 라고 하면 더운 공기야. 찬 공기 아니고.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밤에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밑으로 깔려. 됐니? 됐어? 그래서 시끄러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니네 낮에 아파트 단지 노래 부르면서 가면 아무도 뭐라 안 하지. 밤에 학교 지금 학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막 소리를 노래 부를 거야. 막 뭐 노래 무슨 노래 있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뭐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고 가고 있다고 쳐. 그러면 밖에서 야 이 잠 좀 자자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 현상들이 전부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뒤에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안 배울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물결파입니다. 물결파는 물매질이지. 맞아? 이때 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파 속도가 큽니다. 그럼 물이 많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 수심이 깊다는 얘기야, 얕다는 얘기야. 깊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수심이 깊을수록 물결파 속도가 큽니다. 그럼 수심이 깊을수록 물결파 속도가 크다라는 걸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잘 봐. 현재 이게 해수면입니다. 해수면. 그 다음 여기가 밑바닥, 여기가 밑바닥이라고 하자. 그렇지?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떨 수 있지. 맞지? 근데 얘 같은 건 떨려고 하는데 빵 부딪히지 여기서. 이미 방해를 받았지. 마찰 때문에. 충분히 떨어 못 떨어. 못 떨지. 그럼 내가 얘기했죠. 진동과 진행은 뭐라고? 같이 간다고. 얘는 진동이 잘 일어나니까 진행도 같이 갈 거 아니야. 빠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진동이 막혔잖아. 진동이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느리는 거지. 이해되니?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세 가지 3대장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니? 그래서 이제 시험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느냐? 잘 봐. 진공에서 기체로 갈 때, 기체에서 진공으로 갈 때, 또는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 이런 식. 됐니? 또 수심이 깊은 곳에서 얕은 곳, 얕은 곳에서 깊은 곳. 그러면 분명히 매질이 바뀐 거잖아. 그렇지? 매질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진다? 속도가 바뀐다. 속도가 바뀌게 되면 꺾이게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지금부터 배울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파동의 굴절 배웁니다. 파동의 굴절 현상입니다. 자, 이 파동의 굴절 현상은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 일단 굴절이 뭐냐? 다른 매질에서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해. 근데 니네 그거 알아? 꺾이게 되는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잖아? 그럼 휘지. 봐봐.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른 매질을 만났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어. 또 다른 애들 만났어. 또 밑으로 내려갔어. 또 밑으로 내려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하면 이렇게 휜 거지. 맞지? 그래서 파동이 꺾이거나 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굴절이라고 해. 됐니? 근데 이거 배우기 전에 반사라는 것도 있단다. 니네 원래 파동은 이런 거야. 잘 봐. 파동이 하나의 매질에서는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쭉 곱게 나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직진. 그치? 하나의 매질이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어. 근데 이 경계면에서 뚫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튕겨나갈 수도 있지. 이건 뭐라고 해? 그치? 반사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반사는 살짝 배우고 넘어갈 거야. 그럼 파동이 진행할 때 다른 매질을 투과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치?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그래서 다른 매질을 만나 그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 그게 굴절이에요. 됐니? 그 다음번에 배울 거 간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간섭은 이거잖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이거지. 그치? 하나의 파동에 다른 파동이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니? 그럴 때 좋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안 좋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내가 뭐라고 잔소리를 막 했더니 동훈이가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거죠. 이런 걸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요. 나 싫어! 삐뚤어질 거야! 그치? 그러면 뭐야?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니? 됐어? 됐니?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틈 사이로 파동이 장애물을 꺾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회절이라고 불러. 그래서 파동은 총 5가지 성질이 있거든? 그 5가지 성질 다 배워. 우리 다 배워. 그런데 안 나오는 게 직진하고 반사. 직진은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반사는 좀 알아둬야 돼. 왜? 굴절할 때 미리 좀 얘기 좀 할게요. 100% 굴절은 없습니다. 100% 굴절은 없어요. 일부가 굴절되고 일부가 반사되거든. 그래서 반사도 미리 좀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거 배우기 전에 하나도 니들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알려줄게. 이거 거울이다. 거울에 빛을 쏠 거다. 빛도 파동 맞죠? 그치? 자, 그러면 현재 빛을 쏠 거예요. 싹 빛을 쏠 거야. 빛을 쏘게 될 때 이 들어가는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외워둬. 입사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입사파. 되니? 그럼 입사파가 있으면 빛은 거울 뚫어 못 뚫어? 못 뚫지. 그러니까 요 별표한 요 경계면에서 튕겨 샹 튕길 거야. 맞니?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할까? 반사파라고 합니다. 근데 입사파하고 반사파의 공통점인 점이 뭐냐? 다른 매질 통과했어 못했어?
못했지. 다른 매질은 통과하지 못했어.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편의상 1번 매질, 이걸 2번 매질이라고 한다면 그냥 1번 매질만 통과한 거야. 그치?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매질이지. 그럼 같은 매질이니까 당연히 매질이 같으면 같은 속력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 입사파도 그렇고 반사파도 그렇고 같은 매질을 통과했으니까 같은 속력이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겠지. 근데 진동수는 무조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파장도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그래서 이 입사파하고 반사파는 파장도 똑같고 진동수도 똑같고 당연히 주기도 똑같겠지. 단 하나 틀린 거, 방향만 틀리네. 맞아? 방향만 틀릴 거야. 방향만. 맞아요? 이쪽 방향이 이쪽 나가는 방향이야. 이때 니네 중학교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반사의 법칙이라는 걸 기억하실 거야. 무슨 법칙? 반사의 법칙. 기억나시는 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배웠어. 정확하게 말하면 4년 전, 만 4년 전. 미정이 기억 안 나? 아이고, 기억나는 사람? 단 1도 없어? 이야. 자, 지금 이제 반사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따질 건데 이 반사 법칙은 항상 무조건 모든 반사에서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이죠. 그치? 이때 이 반사 법칙이 뭐냐? 잘 들어. 항상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긋습니다. 이거 잘 따라가야 돼.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해? 법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법선. 경계면의 수직인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고요. 이 법선과 입사파하고 이런 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이때 법선과 반사파하고 이루는 이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해. 그때 반사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다라는 게 반사 법칙이야.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야, 얘 몇 도야? 30도. 좀 어려운 산수 해볼까? 승원아, 여기가 40도다. 얘 봐봐, 야 인마, 승원아. 아 석원이, 승원이 여기 지기. 아 나 사시라서 그래. 너 부른 거잖아, 그치? 미안해, 나 사시였어. 제 석원이 넌 승원이. 헷갈렸네. 자, 승원아 여기 40도야. 입사각 몇 도야? 60도? 50도. 이거 몇 도야? 그렇지, 50도지. 됐지?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입사각하고 반사각도 하면 90도다? 지랄. 누가 그래? 그치? 90도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가 더 많죠. 그 정도는 알고 있고 항상 모든 각도의 기준은 법선이 기준이야. 그래서 앞으로 외워둬. 모든 각도는 전부 법이 기준이야. 법을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잘 지켜야죠. 법을 위반하면요, 그런 애들 우리가 무법자라고 하는 거고 범죄자라고 하는 거고 그런 애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어디 가셔야 돼? 번쩍번쩍 빛나는 은팔찌를 차시고 사진 한번 이쁘게 찍지? 번호표 들고, 그치? 이것도 찍고 옆에도 찍고, 그치? 그때 웃는 애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머리를 빡빡 깎고 옷도 입혀줘. 그 다음에 영양간식 콩을 많이 주죠. 그래서 콩밥 먹으러 가는 거죠. 맞아? 법을 지켜야 돼. 다시 한번 법을 지켜야 돼. 니들도 법을 안 지키면 점수가 나가리야. 오케이? 법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의 굴절 현상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이 일어나면 두 가지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다른 매질을 만나야 됩니다. 같은 매질이 아니라 다른 매질. 같은 매질이면 굴절 안 해요. 직진하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파동이 입사할 때 비스듬하게 들어와야 돼. 비스듬하게 입사돼야 됩니다. 자, 미리 좀 얘기할 거 있습니다. 자, 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거울이다. 그 다음 내가 이렇게 빛을 쏠 거야. 윤정아, 입사각 몇 도야? 응? 몇 도? 정답 나온 것 같은데? 0도죠? 입사각이 0도면 반사각도 몇 도? 0도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거울 놓고 위에서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 딱 하면 띵띵 아이씨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게 거울이 아니라 물이야. 물. 그럼 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됐니? 선생님 다른 물질 만났잖아요. 맞아. 다른 물질을 만나서 속력은 바뀌었거든? 그런데 진행 방향 바뀌지 않아. 꺾이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이것도 입사각 0도고 굴절각도 0도입니다. 이런 건 따지지 않아. 그래서 항상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알겠니? 비스듬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됐니?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나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꺾이게 됩니다. 이건 지울게.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다른 매질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다른 매질을 만나면 바로 파동의 전파, 속력의 변화가 생겨요. 이 전파 속력의 변화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 생겨. 자, 이제 이걸 알려주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있어. 이 예는요, 이거 지우자. 지우고 지금부터 이제 이 예를 들어줄 건데, 이 예는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야. 됐어? 자, 지금부터 이제 봐봐. 여기가 뭐냐라고 하면 여긴 육지입니다. 여긴 바다야. 됐지? 바다다. 자, 여기에 석원이가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헬프 미 하고 있어.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 됐지? 자,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1구 구조대가 한 명 있어.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어요.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드립체처럼 생겼지만 인간입니다. 그치?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 얘가 말고 또 이런 새끼가 있어. 닌자 거북이 알아? 니네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가 하나 있어. 거북이니까 거북이를 그리려면 쪼다리를 그려야지.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생각 잘해봐. 얘도 그렇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직선으로 가는 거지. 이게 최단 거리지. 근데 니네 그거 알아? 최단 거리가 최단 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최단 거리가 최단 시간이 되진 않아.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 여기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지에서 빨라요? 바다에서 빨라요? 육지에서 빠르지. 바다에서 느리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될 수 있으면 여기를 많이 가고 여기를 조금 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 자식 같은 경우는요. 색깔 다르게 할까? 이 자식 같은 거는 인간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까지 하자. 최대한 요걸 좀 많이 가고 얘를 최소한 가려고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왜? 인간은 여기서 빠르고 여기서 느리기 때문에. 맞아?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니네 혹시 강철 부대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강철 부대에서 이런 장면 나왔어요. 막 여기에서 타이어 그거 매들고 뭐 저기까지 뛰어야 되고 간 다음에 그거 놓고 막 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갈 때 어떤 놈은 여기서 갔고 어떤 놈은 여기서 갔어. 그치? 근데 여기다 갔던 애가 갑자기 이쪽으로 가. 왜 여기로 달릴까? 여기 있는 땅과 여기 있는 땅은요. 여기는 모래니까 발 푹 빠지지. 그리고 여기는 물 젖은 모래지. 단단하지. 어디가 스포트 내기 쫙 좋아.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달리더라고. 오, 머리 좋은 애들이지. 그치? 그런 거. 그리고 강철 부대 뭐 이런 거 보면은 걔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몸이 다 울퉁불퉁 근육질에다가 어우 씨. 그러면 대박이야. 그런 의미에서 지하나 어때? 어때? 해병대 특수수색 때 어때? 아니면 우리 동네 특공대 UDT 어때? 괜찮아? 그런데 한번 가봐. 그치? 야, 남자하면 해병대지. 그치, 민혁아? 이 몸도 좋구만. 언더아머 아니야. 3대 한 5만 원 쳐야지. 3대 5만. 맞잖아. 응? 정재야 어때? 해병대. 해병대 갈 거야? 하나만 얘기할게요. 해병대 갔다 와서 제발 소주잔, 맥주잔 깨서 먹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새끼들은 왜 술만 먹으면 이렇게 씹어가지고 그냥 그걸 삼키고 지랄들이야. 어디 가서 해병대 나왔다고 그냥 조용히 얘기하지.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 해병대 나온 게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말끝마다 해병대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병대 나온 게 창피해. 밖에서 그러는 게 창피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해병대. 조용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 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못 봤어. 자, 참고적인 얘기고. 그 다음 이번에는요. 육지 닌자 거북이입니다. 얘는 누가 더 빨라? 어디가 더 빨라? 얘는 여기서 느리고 여기서 빠르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겠어? 여기는 최소한으로 가고 여기서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가겠지. 왜?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됐어? 바로 이거야. 봐봐. 파동이 전달될 때
빠르고 느린 이렇게 매질 변화에 따라 속력이 차이가 나면 분명히 그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이 생겨. 근데 왜 이런 식밖에 없느냐? 글쎄, 그거는 우리는 현상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수준이지 왜 이게 아닙니까? 라는 난 모릅니다. 그건 난 모릅니다. 그거는 계속 연구해봤자 답을 몰라. 이건 아마 10만 알고 있을 거야. 알겠지? 10만 알고 있을 거야. 왜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모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새끼부터. 사람부터야. 자, 사람을 봐봐. 사람을 보니까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면에서 선을 긋는다겠지.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해? 법선이라고 한다. 법을 지켜야 돼. 자, 그 다음 법선과 요게 바로 뭐에 해당돼? 입사파에 해당되니까 요게 바로 입사각에 해당돼. 그럼 요게 뭐에 해당돼? 굴절각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럼 원래 여기도 육지고 여기도 육지라면 얘는 이렇게 갔을 거야. 맞지? 근데 이렇게 갔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어느 쪽으로 꺾여버렸어? 바다 쪽으로 꺾여버렸어. 근데 이 바다 쪽은 느린 쪽이지. 그래서 경계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꺾여버린 거야. 되니?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얘입니다. 이제 닌자 거북이 쪽을 살펴보면 역시 법선을 그리시고 요게 입사파니까 입사각, 요게 바로 굴절파니까 굴절각이야. 그치? 그러면 잘 봐. 현재 원래 원칙적으로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맞아?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요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쪽으로 요렇게 됐지. 맞니? 그러면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현재 봐봐. 이것도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봐. 현재 이렇게 가는 녀석은 지금 현재 이렇게 꺾여버렸고 이 꺾여버린 쪽은 육지 쪽으로 꺾어버린 거지. 그럼 육지 쪽은 빠른 쪽이야 느린 쪽이야? 느린 쪽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모든 파동은요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는 거야.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잘 봐. 빠른 쪽에서 느린 쪽, 느린 쪽은 바다 쪽. 이것도 느린 쪽으로 꺾여버렸지. 에이씨. 어느 쪽으로 꺾여버렸어? 위에가 육지 쪽, 육지가 느리다? 느린 쪽으로 꺾여버렸어. 맞아요? 되니? 그래서 너네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전파 속력이 변화하면서 다른 매질로 갈 때 파동의 굴절은 항상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는 거야. 뭐라고? 느린 쪽으로 꺾인다.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살펴볼 거야. 자, 우리 사람만 가지고 따져보자. 자, 이게 무슨 각? 입사각. 여기 무슨 각? 굴절각. 자, 근데 입사각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빠르네? 빠른 쪽이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네? 빠르니까 각도가 크네? 그 다음 여긴 느리니까 각도가 작네? 맞아? 각도랑 속도랑 비례관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 다음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빠르고 느리고 무슨 차이지? 빠르고 느리고 무슨 차이야? 속력 차이지. 그럼 속력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했을까? 이거는 그냥 지금 설명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V는 전파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했어. 됐지? 이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발생시킨 파동이라고 한다면 뭐는 죽었다 그래도 안 바뀌지? 이건 안 바뀌지. 그렇지? 진동수는 안 바뀌어. 파원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V하고 람다는 무슨 관계? 비례. 그러면 여긴 빠르고 느리니까 속력이 감소하면 파장도 감소하네? 맞니? 그래서 무슨 얘기야? 아,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아서 그래. 이해되니? 그럼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았다라는 걸 지금부터 다 표시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빠릅니다. 속력이 커요. 여기는 느립니다. 속력이 작아요. 속력이 왜 큽니까? 파장이 커서. 속력이 왜 작아요? 파장이 짧아서. 그치? 그 다음 현재 여기는 각도가 크지? 세타가 커요. 그 다음 여기는 각도가 작지? 세타가 작아요. 됐어? 하지만 위하고 아래하고 안 바뀌는 거. 진동수 안 바뀌고 주기도 안 바뀌지.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니까. 됐니? 자,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서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소리 그 다음에 바로 빛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두 개 비교할 거야. 지운다. 자, 1번 소리입니다. 음파. 자, 2번 여긴 빛이야.
빛. 됐지? 자, 그러면 음파하고 빛하고 구분 잘해야 돼. 자, 스르르르르르. 자, 여기가 들어갈 거야. 여기는 공기, 여기는 물입니다. 그다음 빛도 마찬가지야. 에이, 마음 빛인가? 여기 공기, 여기 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3대장, 파동 3대장, 빛, 음파, 물결파 3개. 속력이 어디서 빨랐다, 느리다라는 거 배웠지? 그치? 그걸 이용해 보고 해야 돼.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느리냐라는 거. 빛은 전자기파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가 없을수록 빠르다라고 했어. 그래서 누가 더 빨라? 공기가 더 빨라요. 얘가 빠른 겁니다. 그 다음 물은 느린 거죠. 빠른 쪽하고 느린 쪽 구분하시고, 그 다음 음파는요, 매질이 많을수록 빨라요. 그래서 물이 빠르고요, 여기가 느려요. 그러면 이제 눈치채야지. 얘는 느린 쪽에서 빠른 쪽이고 얘는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빛이 갈 거야. 아, 참고적으로 선생님 공기하고 물하고 바꾸면 안 돼요? 야, 공기 위에 물이 떠 있을 수 있냐? 불가능하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릴 때.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바로 빛이 이제 비스듬하게 들어가야 돼.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갑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지? 됐니? 그 다음 항상 뭐를 그려야 돼? 법선을 그려야지.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경계면에 수직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 여기도 역시 경계면에 뭘 그려? 수직선을 그려. 땅땅땅땅땅땅. 됐습니까? 수직선 그렸다. 자, 그럼 수직선 그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할 거냐? 자, 해봐. 법선과 요 입사파하고 이런 요각도, 이게 뭐예요, 당대? 입사각이지. 입사각은 보통 I라고 씁니다. I. 됐죠? 그 다음 뭐의 약자인지 몰라도 돼. 그 다음 원래 여기도 공기고 여기도 공기라면 직진할 거야. 이렇게. 됐지? 직진할 거야. 그런데 이거 직진해 안 해? 안 하지. 꺾이겠지. 속력이 틀리니까. 근데 아까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했어? 느린 쪽으로.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느린 쪽은요, 느린 쪽은 아래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되지. 아, 미안. 위로 가야 되지. 위에가 느린 쪽이니까. sorry. 위로 가야 되지. 맞아? 그래서 법선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지. 다른 말로 경계면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외우면 안 돼. 파동마다 다 틀려. 알겠어?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이따 이걸로 한번 비교할 거야. 자, 그래서 느린 쪽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가는 거야. 어떤 애들은 이걸 뭐 아래쪽으로 꺾인다. 빛은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 맞거든? 음파는 아니야. 그래서 외우시면 안 돼. 그냥 머릿속에 니들 기억할 거는 느린 쪽 꺾인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지. 아래쪽 뭐 이런 거 외우면 안 돼. 경계면에서 멀다 가깝다, 법선에서 멀다 가깝다 이런 거 아니야. 안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꺾여야 돼.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 각도가 더 크게 나올 거야. 이때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 굴절각이라고 하겠지. 이때 굴절각은 소문자 R 이렇게 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엔 빛입니다. 빛. 자, 빛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빛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도 공기, 아래도 공기야. 그럼 공기면 땅땅땅땅땅 이렇게 가겠지. 원래 직진. 하지만 지금 다른 매질을 만났어. 매질을 만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이거 꺾여야 돼, 경계면에서. 경계면을 꺾일 때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했어? 느린 쪽으로. 근데 느린 쪽은 여기서 어느 쪽이야? 아래쪽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니네 봐봐. 여기서는 아래쪽이지만 여기는 위쪽이지. 그 다음 얘는 아래쪽으로 꺾이니까 경계면에서 멀어지지. 얘는 위로 꺾이니까 경계면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경계면에서 멀다, 법선을 기준으로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파동에 따라 다 틀리다고. 알겠어? 외우는 게 아니라 따지시는 거야. 그래서 니들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 전파 속력이 변하면서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럼 느린 쪽이 뭐냐? 그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맞아? 자, 그래서 얘는 어느 쪽으로 꺾인다? 이쪽으로 꺾여야 돼. 아래쪽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요게 바로 입사각, 요게 바로 굴절각이 되는데, 현재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죠. 됐니?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다.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100% 굴절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요. 100% 굴절은 없어. 파동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됩니다. 투과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그려야 돼? 반사되는 빛도 그려야 돼. 알겠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반사의 법칙 한 거야.
그래서 일부 100개 중에 뭐 20개가 이쪽하고 80개가 이쪽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스르륵 이게 바로 반사파. 됐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같겠지. 등등등등 입사각 반사각. 이것도 역시 이렇게 가겠지. 이게 입사각이면 요것도 같을 거야. 반사각.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수식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아니다. 음파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여기는 빠르다고 했지. 그치? 빠르니까 속력이 커요. 느리니까 속력 작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나 여기나 진동수 똑같아요. 주기도 똑같아요. 그럼 파동의 전파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파동의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파장이 커져서 그런 거고, 여기는 파장이 짧아져서 그런 거고. 그치? 그 다음 각도가 이거보다 굴절각이 더 크니까 각도가 크게 나올 테고, 각도가 얘는 작게 나오겠네. 맞아? 되니? 그래서 음파 같은 경우는 공기에서 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속력 빨라져, 파장 길어져, 각도 커져. 됐지? 자, 그 다음 오른쪽이 이제 빛입니다. 빛은 진짜 잘 나온다. 빛은 진짜 잘 나와. 그 다음 이거 다음 단어에 나오는 게 전반사가 나와. 그때 또 나오는 용어가 있어. 그래서 특이한 말을 또 배워야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먼저 보세요. 자, 여기는 빠르고 여기 느리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속도 빠르고 속도 작대요. 그렇지? 맞아? 그 다음 속도 작은 진동수 똑같고 주기도 똑같아. 그래서 큰 파장, 작은 파장. 그 다음 속도가 빠르니까 이 각도가 이거보다 더 크네. 맞지? 원래 이 I하고 똑같은 각은 이 각이잖아. 점선까지. 그거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건 각도가 크고 각도가 작아요. 되니? 이렇게 파장이 길어 속도가 커서 각도가 큰 요 공기같이 빠른 매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빛에서만 따지는 거다. 빛에서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소한 매질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할까?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미란 매질이라고 불러. 이거 뒤지게 많이 헷갈릴 거야. 왜냐면 원래 니들 원칙적으로 소하다, 미라다, 빽빽하다, 듬성듬성하다. 듬성듬성하니까 빛이 진행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 방해를 덜 받아서 이게 더 빠른 거야. 이게 빠른 거야. 그 다음 이거는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느린 거야. 근데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 이걸 못 외워. 알겠니? 이걸 외워야 돼. 이걸 나중에. 왜냐면 미란매질, 소환매질, 소환매질, 미란매질. 이거 참고적으로 니네가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EBS 그 수능 특강 같은 거 알면 이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 교과 과정은 없지만 옛날 거 배울 때 기출문제 같은 거 할 때 이 말 엄청 나와. 그래서 이걸 외워둬야 돼. 근데 외울 때 그냥은 죽어서까지도 안 외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잘 봐. 소환매질이지. 이건 뭐야? 밀환매질이지. 소환매질은 빠르지. 빠르면 스피드가 커요, 작아요? 크지? 그래서 외워. 소하다, 스피드가 크다. 스피드를 충청도 사투리로 소피드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한다? 소피드라고 외운다. 알겠니? 그래서 소환매질은 소피드가 빠른 거야. 알겠니? 충청도 사투리는 스피드라고 하지 않아. 소피드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다시 한번. 소환매질, 소피드가 빠르다. 소피드가 빠르다. 그 다음 밀환매질. 밀환매질은 미련하게 보이지. 미련하게 보이잖아. 미련하니까 느리잖아. 우리가 보통 어떤 놈을 미련하다라고 해. 무슨 말만 하면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막 움직이고 막 미련 곰팅 같은 애들 느리잖아. 그치? 밀환매질은 느린 거야. 느린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소환매질은 빠른 매질. 소피드가 빠른 매질. 밀환매질은 미련 곰팅이처럼 니들처럼 느린 애들. 됐니? 그 다음 하는 김에 우리가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 이제 앞으로 굴절률이라는 걸 따질 거거든. 뭘 따진다? 굴절률.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꺾였느냐, 꺾이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꺾이는 정도.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긴 빠르지, 느리지. 근데 물보다 더 느린 새끼가 있지. 그렇지? 빛이 물보다 더 느린 거는 고체잖아. 유리 이런 거. 그럼 더 느리니까 더 많이 꺾일까? 더 덜 꺾일까? 더 많이 꺾이겠지. 그러면 더 많이 꺾이게 되면 여기가 물이 아니라 유리 같은 걸로 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되니? 그러면 이게 바로 물이었다면 이건 바로 유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는 이만큼 꺾였는데 얘는 이만큼 꺾였어. 맞아요? 됐니? 이렇게 꺾이는 정도가 커졌어. 맞아? 더 느리니까, 더 미라니까 더 느려졌지. 더 느려졌으니까 더 많이 꺾였어. 많이? 이렇게 꺾이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굴절률이라고 해. 근데 이 굴절률은요, 굴절률은 N이라고 씁니다. 미리 좀 알아두세요. 뭐라고 쓴다? N이라고 쓴다. 그래서 이 미란 매질은 미련 곰퉁이지. 미련 곰퉁이들은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그럼 느리다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써? 어떻게 써? 느리다라고 쓰겠지. 맞잖아. 느리다라고 쓰겠지. 맞아? 창피하니까 빨리 줄게. 그래서 미란 매질은 굴절률이 커. 외워둬. 그 다음 소환 매질은 굴절률이 작아. 됐니? 됐어? 꺾이는 정도는 작고 꺾이는 정도가 커. 밀할수록. 됐니?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뭐 알아봤어? 음파구 비대서에 바로 뭘 알아봤다? 파동의 굴절 현상 알아봤습니다. 굴절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다른 매질, 두 번째 비스듬하게 입사가 돼야 돼. 만약에 이렇게 입사가 되면 이거는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직진합니다. 됐니? 됐어? 그 다음 여기에는 세 번째 물결파입니다. 이 물결파는요 할 게 많아. 아, 이거 물결파는 진짜 할 거 많아. 물결파는 뒤지게 할 게 많아. 물결파는 이 물결파의 굴절 현상에서는 먼저 물결파 실험 장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 물결파 실험 장치 이런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가 있어요. 수조. 그 다음 수조 밑에 그리고 좀 더 이쁘게 그릴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물을 담아 놓을 거야. 물 담아 놓고요. 밑에는 유리라든지 아크릴판으로 내놓고 위에다 빛을 비칠 거야. 빛을. 그 다음 현재 밑에다가는요 종이를 깔아놔. 다리가 여기다 하나 더 있어야지. 이렇게 종이를 깔아. 종이 깔아놔. 됐니?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할 거냐? 이런 짓거리 할 거야. 자, 여기에서 요쪽에 나무 판자가 하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나무 판자. 요 나무 판자가 있어. 이 나무 판자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움직여. 뭐 이렇게 움직이던지 이렇게 움직이던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출렁출렁 하겠지. 맞지? 이렇게 출렁출렁 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출렁출렁하게. 그 다음 위에서 빛을 쏩니다. 빛을 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있어. 위로 있는 마루 부분. 그치? 밑에는 물이야.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해? 볼록렌즈 역할을 해. 그래서 이렇게 모여.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돼? 밝게 나와. 진하게. 어떻게 나온다고? 진하게 나와. 그 다음 이번에는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어. 아래는 물이야. 위는 공기고.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쪽이 무슨 역할을 해? 오목렌즈 역할을 해. 그 오목렌즈 역할을 하니까 빛이 이렇게 퍼져. 그러면 아까 여긴 진했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안 진하지. 흐리지. 그래서 흐리멍텅해.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그럼 여기는 다시 진해지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 뭐니? 이거 뭐 나타내는 걸까?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 횡파가 하나만 나올까? 물결파가? 아니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아?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위상이 같은 지점들은 전부 밝게 나오고 위상이 낮은 지점들은 전부 어둡게 나오겠네? 맞아요? 그럼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저 선을 뭐라고 했지? 서건아, 저거 뭐라고 했어? 이 선. 이걸 알아야지 이거 풀 수 있어. 이 선 뭐라고 해? 에라이 영준? 너만 쉬었잖아. 뭐라고 불러? 어라? 승호야! 욕 한번 해도 되니? C2 도발? 윤정아, 너밖에 없다. 아,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헷갈려요? 니네가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해봐. 다 할걸? 동훈아 뭐라고 해? 그렇지, 파면이죠. 니들은 다 파면이야, 이 새끼들은. 이거 파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뭐라고 했지? 파장. 이거 파장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됐니?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이 물이 담겨있는 이 녀석의 수심을 다르게 할 거야. 그러면 파동의 전파 속도가 바뀌지. 바뀌잖아.
그치? 그 바뀌는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수심을 바꾸게 하려면 무슨 짓거리 하면 되느냐? 한쪽은 물을 많이 넣고 한쪽은 물을 조금 넣어요? 야, 물이 그러면 수면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냐?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물을 더 넣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밑바닥에 뭘 깔아요. 유리판이나 아니면 나무판은 깔면 안 돼요. 뜨니까. 알겠어? 그래서 유리판 같은 걸 이런 식으로 깔아요. 이렇게 깝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깊은 물, 여기는 얕은 물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깔았어. 이렇게 깔았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파면이 등 이렇게 가. 그치? 근데 파면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겠어? 90도 쓱. 맞아? 그 다음 경계면 수직. 맞잖아? 그러면 경계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니까 입사각 0도야. 그럼 이건 굴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직진하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에 있는 유리판을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비스하게 깔면 될 거 있지. 비스하게. 맞아? 그래서 비스하게 깔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던 거 맞아. 잘 봐. 현재 여기는 깊은 물, 여기는 얕은 물입니다. 그러면 깊은 물하고 얕은 물이 이렇게 있어. 이거 위에서 본 거야. 그러면 여기다 파면을 그리게 되면 파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올 거야. 됐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스르륵 이렇게 진행해. 그 다음 파면하고 진행 방향은 서로 90도라고 했어. 맞지? 자, 그 다음 현재 여기가 경계면이고요. 경계면에 선 법선 그려봤자 그릴 필요가 없지. 이건 몇 도야? 입사각 0도. 그치? 그럼 굴절 일어난다고 해서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안 일어나지. 그럼 직진할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 깊은 곳, 얕은 곳, 빠르다, 느리다. 빠르면 속도가 크고 느리면 속도가 작은 거고, 크고 작을 때 진동수 안 바뀌고 주기도 안 바뀌어. 그러면 파장이 크고 파장이 짧네.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로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럼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뭘 어떻게 돼? 쓱 짧아지는 거죠. 여기는. 그치?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밝은 곳과 밝은 곳 사이의 간격이 좁을 거야. 실제 이렇게 되면. 되니?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경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돌릴 거야. 이렇게 돌릴 거야. 자, 그럼 돌려보자. 지금부터 돌려본다. 자, 여기 돌릴 겁니다. 이렇게. 돌렸어요. 이거 위에서 본 거야. 옆에서 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뭐야? 깊. 여기 뭐야? 얕. 됐지? 얕. 됐지? 얕.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면이야. 됐지? 되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꺾여야 돼? 느린 쪽 꺾인다고 했어. 그럼 생각 잘해봐. 자, 얘 같은 경우는 느린 쪽 꺾이려면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렇게 꺾일 수도 있지. 맞아? 파면이 이렇게 꺾이는 게 좋겠어? 이렇게 꺾이는 게 좋겠어? 자, 1번을 꺾이는 게 좋겠어? 2번을 꺾이는 게 좋겠어? 자, 지금부터 생각 잘해요.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갈 때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지. 그치?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생각해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이면 첫 번째 파면 이렇게, 두 번째 파면 이렇게.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를 눈으로 익혀주세요. 지금. 그 다음 만약에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꺾여. 그럼 파면이 어떻게 되는지. 자, 아까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녀석이 파면이 더 짧아졌니? 1번이었지. 맞지?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파면이 짧아지는 쪽으로. 맞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쁘게 표시 한번 해볼까? 자, 여기를 경계면으로 잡고 파면과 바로 진행 방향은 수직이라고 했어. 이거 90도다. 90도. 맞아? 90도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그려야 돼? 법선 그려야 되죠. 경계면에 수직선을 그리십니다. 이게 뭐야? 법선. 여기다 법. 그 다음 법선하고 이루는 각도,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 I라고 하지. 입사각. 됐지? 입사각이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굴절파의 진행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과 수직이라고 했어. 맞아? 파면과 수직이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그리면 여기서 어떻게 그리겠어? 수직으로 그리면 요로 약간 수직이 안 돼. 이렇게 그리겠지. 수직 맞지? 이거 수직이잖아, 수직.
하나 더 그릴까? 여기다 뒤에다 이 녀석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겠지. 맞냐? 이게 수직이야. 그러면 봐봐.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느린 쪽 이렇게 꺾여버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각도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요 각도가 R에 해당되는 거야. 됐니? 자, 이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음파하고 빛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법선 가지고서 입사가 굴절각 알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물결파 같은 경우는 법선 가지고서 입사가 굴절각 구할 수도 있거든. 근데 법선 가지고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 그 다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자. 이거를 그리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크게 그려줄게요. 크게 그려줄게요. 크게 그려줄게요. 됐지? 자, 그러면 현재 이쪽으로 쓱 들어왔습니다. 요 점이다. 됐죠? 그 다음 아까 어느 쪽 꺾인다고 했어? 어느 쪽? 느린 쪽으로. 여기 깊은 쪽이고 얕은 쪽이야. 느린 쪽 꺾이니까 이렇게 꺾였습니다. 됐죠? 하나 더 볼게.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계면을 긋습니다. 땅땅땅땅 90도. 이거 법선이야. 법선하고 이루는 각도, 요 각도가 예를 들어서 30도로 갈게. 몇 도로 가자? 여기가 30도로 가자. 30도. 됐니? 그럼 여기가 30도면 볼 것도 없이 요 각도도 30도다. 잘 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파면과 진행 방향은 무조건 몇 도로 하겠지? 90도. 그치? 그래서 요 새끼하고 요 새끼의 각도가 여기가 90도야. 그러면 90도 중에서 30도를 빼봐. 그럼 요 각도가 몇 도니? 60도지. 맞아? 그럼 여기가 60도고 그 다음 경계면과 법선은 무조건 몇 도지? 90도. 그러면 90도에서 60도 빼면 여기 몇 도니? 30도. 물결파에서는 이거를 마음 삐뚤어. 경계면하고의 각도만 알려주면 볼 것도 없이 뭐에 해당된다? 입사각을 알 수 있구나. 그럼 거꾸로 여기 이제 뭐 그려야 돼? 굴절각 그려야 되지. 굴절각 그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굴절각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면의 수직으로 가야 됩니다. 파면의 수직. 이렇게 파면 수직. 이때 여기가 20도야. 일단 10도로 가자. 10도. 그럼 여기가 10도잖아? 여기도 10도야. 여기 몇 도라고? 10도야. 왜 여기가 10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 경계면하고 이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파면하고 몇 도라고? 90도. 그럼 여기가 몇 도에 해당돼? 90도에 해당되는 거야. 맞냐? 되니? 여기 90도야. 그러면 여기가 몇 도입니까? 라고 하면 80도지. 맞아? 그럼 여기가 80도면 여기도 몇 도야? 80도지. 그럼 80도, 여기 90도, 여기 몇 도야? 10도. 똑같이. 그래서 니네 알아둬야 될 거 한 가지 팁. 물결파에서는 경계면과의 각도가 바로 입사각, 굴절각이야. 됐어? 됐니? 이거는 팁으로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아주 쉬워요. 다시 한번. 경계면과 각도가 이 물결파에서는 입사각, 굴절각이야. 됐음?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요 상태에서 여기다 한번 그림 그려보자. 여기다 그림 그려보자. 또 요렇게 있고 경계면에 또 생겼어. 여기는 아까 깊다고 했지. 여긴 얕아요. 여기는 더 얕아요. 이럴 수 있지. 더 얕을 수 있지. 맞잖아. 더 얕을 수 있어. 그럼 더 얕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야. 자, 지금 현재 요거 좀 더 그려볼게요. 간격이 요렇게 요 정도 요렇게 될 거야. 됐니? 자, 현재 요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파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더 얕으니까 더 느려지겠지. 더 느려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더 짧아져야 돼. 파장이 더 짧아지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도 더 짧아져야 되지. 그래서 파면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기겠다. 에이씨.
에이, 에이. 좋았어. 여기. 오, 만났어. 여기. 마음 삐뚤면 안 돼. 이렇게 되겠지. 더 꺾였지.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도 아까하고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법선을 그립니다. 법선. 여기 바로 뭐야? 입사각. 맞지?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수직으로 그려야 되지. 수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지. 그럼 이게 바로 뭐야? 굴절각. 근데 재밌는 거 알지? 여기가 10도면 여기 몇 도 오게? 10도지. 얘하고 얘는 똑같은 각도일 거 아니야. 억각. 맞지? 10도야. 10도. 이 선과 이 선은 똑같다. 자, 그러면 여기가 10도면 얘는 10도보다 커 작아? 작겠지. 뭐 한 5도? 이렇게 잡자. 됐니?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재밌는 사실이 있네. 봐봐. 같은 매질에서는 각도가 똑같이 나와. 그치?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를 지웠어. 그리고 요 녀석을 그대로 붙일 거야. 그치? 붙일 거야. 그럼 매질이 깊은 쪽에서 얕은 쪽으로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러면 그냥 들어갈 때 30도, 나올 때 5도 그대로 유지되겠지.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 얘기하는 거야. 매질에 따라 각도가 정해져 있구나라는 거지. 뭐라고? 매질에 따라 각도가 정해져 있어. 근데 사실 이 각도는 그냥 각도가 아니에요. 사인 각도예요. 그냥 각도가 아니라 무슨 각도라고? 사인 각도야. 왜 사인 각도인지는 좀 이따 보여줄 거고, 일단 기본적인 건 이거야. 얘는 물결파 따질 때는요, 바로 뭘 따진다? 문제를 잘 봐야 돼. 파면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파면이 아니라 진행 방향으로 나오느냐. 파면으로 나오면 게임면에서의 각도가 입사각 굴절각이다. 됐지?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림 많이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드디어 굴절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굴절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제부터는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여기를 잘 들어야 돼. 왜? 니들 굴절할 때 책 보잖아? 완자책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스넬의 법칙이 나와. 스네이크 법칙 아니야. 스넬의 법칙이야. 이거를 달달달 외워서 문제 못 풀어요. 분명히 얘기한다. 달달달 외워서 못 풀어. 알겠니? 자, 원래 원칙적으로 스넬의 법칙은 이게 스넬의 법칙이야. 잘 봐.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간다.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파장은 속도는 느려지고 파장은 짧아지고 각도는 짧아지고 작아지고 굴절률은 커진다. 이게 원리 원칙적인 굴절 법칙, 스넬의 법칙이야. 이거를 말로 쓰지 않고 수학이라는 그 학문을 빌어 수식화한 게 바로 스넬 법칙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수학을 왜 썼느냐? 말로 쓰기엔 좀 뭔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수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표현한 거를 기본 개념을 알지 않고 그냥 다 외운다? 어우, 대가리 뽀개져. 뭔지 알아? 됐어? 그래서 먼저 알아두시고, 요 얘기 하나 안 할 뻔했어. 안 한 거 두 개 있어서 그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소환매질, 밀합매질에서 빛에서의 소환매질하고 밀합매질 중에, 그래서 빛, 광자를 써서 우리는 보통 광학적 소환매질, 광학적 밀합매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니? 빛일 때만 소환매질, 밀합매질이란 말을 많이 쓰세요. 물론 이런 것도 소환매질, 밀합매질 많이 쓰지만 빛이 제일 잘 나오니까 빛을 위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니네 재밌는 게 있다. 이 빛은 특이한 새끼야. 자기가 가는 길만 가. 뭐라고? 가는 길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빛이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갔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거울을 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빛은 거꾸로 움직여. 그 경로 그대로. 됐니? 그 경로 그대로. 그래서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역진의 원리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역진의 원리. 근데 이 역진의 원리만 알면 문제가 뒤럽게 쉽게 풀어.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빛은 항상 가던 경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이걸 뭐라고 한다? 역진의 원리. 그럼 이 역진의 원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잘 봐. 우리는 지금 현재 뭐 배웠지? 소환매질에서 밀합매질로 간 것만 배웠지. 근데 이번에 거꾸로 밀합매질, 소환매질로 갈 수도 있지. 그럼 밀합매질, 소환매질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지.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뭐 공기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왜? 여기서 이거 반대잖아. 그럼 잘 봐.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입사파. 그치? 그럼 입사파고 이런 각도, 요 각도를 뭐라고 하겠어?
이게 바로 입사각. 그 다음 요거 나가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 굴절파. 굴절파하고 이루는 요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 굴절각. 맞지? 되니? 그러면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 누가 더 커? 굴절각이 더 커. 맞니? 각도가 크다. 아이고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길다. 굴절줄은 작다. 맞잖아. 되니?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역진의 원리 알면 빛은 날로 먹어요. 날로 먹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굴절률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배울 게 절대 굴절률이야. 절대적인 굴절률이야. 절대 굴절률. 이 절대 굴절률은 뭘 얘기하는 거냐? 빛의 속력에서의 절대 굴절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전부 빛이야. 빛만 따집니다. 빛만 따져요. 빛의 절대 굴절률은 일단 기본 구조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기 출발합니다. 진공이 기준이야. 진공이 기준이야. 진공이 기준이다. 자,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볼 것도 없이 C지. 그 다음 진공에서 진공으로 갑니다. 빛이 꺾일까 안 꺾일까? 안 꺾이지. 그래서 얘는 굴절 일어나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얘의 굴절률은 1입니다.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얼마야? 1이야. 1 되니? 그 다음 1에 하고 이 C인 상태에서 빛이 물로 갈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빛은 전자기파. 진공에서 빠르다. 방해 안 받으니까. 물에서 느릴 거야. 그러면 속력이 C보다 크게 나오겠어? 작게 나오겠어? 작게 나오겠지. C보다 작게 나와. C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럼 C보다 작게 나와.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 C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요 큰 C가 나올 것이냐라는 거야. 맞아? 이때 여기에 쓰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야.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물에서의 속력을 비교하는 값. 그걸 뭐라고 해? 절대 굴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이 절대 굴절률은 이렇게 합니다. 1에다가 C를 곱한 값과 C에다가 뭐를 곱한 값이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됐지? 이때 이 C보다 뭐를 곱하면 1 곱하기 C가 나오느냐? 맞아? 뻔알퍼져 뻔데기지.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큰 값이겠지. 맞아? 그래서 1보다 큰 값이 나왔다. 아, 진공에서의 속력을 1로 봤을 때 그치? 1보다 더 느려졌다라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여기는 C의 속력이 1보다 느려진 거지. 그치? 느려졌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 N. 이 N을 우리는 뭐라고 해? 절대 굴절률. 진공을 기준으로 할 때 물에서의 빛의 속력. 그래서 N 곱하기 C 하시면 돼. 됐냐? 그런데 물이 아니라 더 느려지는 유리가 있을 수도 있지. 뭐가 있을 수 있어? 유리. 유리는요 물보다 훨씬 더 느려요. 느립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진공에서는 1이지 굴절률이. 절대 굴절률. 근데 공기에서는 1.0002인가 그래. 거의 차이가 없어. 근데 물에서는 1.33 이 정도 되고요. 유리에서는 1.5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봐봐. 현재 물에서의 속력이 느려진 이유는 물에서의 속력은 C로 줄어들었지? C로 줄어든 이유는 굴절률이 커서 그래. 많이 꺾여서 그래. 그래서 굴절률이 크다. 아, 빛의 속력이 느려졌다. 됐지? 그럼 빛의 속력이 느려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또 진동선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파장이 짧아져서 그래. 알겠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거 유리인데 유리는 물보다 훨씬 더 느려요. 그러면 이 C를 더 작게 써야 되지. 더 작게 쓰면 어떻게 돼요? 굴절률은 더 커질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절대 굴절률이 크다. 아, 빛의 속력이 느려졌구나. 됐니? 그렇게 알아두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얼만큼 더 빨라졌느냐 느려졌느냐 그 비율을 나타낸 거. 오케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야.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물에서의 속력은 굴절률이 크다? 아이고 더 느려졌네. 더 크다? 아이고 빛의 속력 더 많이 늘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뭘로 잡아? 절대 굴절률이야.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절대 굴절률이 크다. 그러면 진공보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광속보다 느려졌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제 이거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뽑아 먹을 수가 있어. 무슨 공식이냐? 이건 진공에서의 굴절률이지. 빛의. 이건 진공에서의 속력이지. 이건 물에서의 굴절률이지. 물에서의 속력이지. 맞아? 이걸 편의상 매질 1번이라고 하고 이걸 편의상 매질 2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네. 1번 매질에서의 굴절률에다가 1번 매질에서의 속력을 곱해. 맞아? 좀 크게 쓸까? 1번 매질에서의 굴절률에다가 1번 매질에서의 속력을 곱해. 됐어? 그러면 그 값은 2번 매질의 굴절률에다가 2번 매질의 속력을 곱한 것하고 같지. 맞아? 근데 아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이거보다 이게 작다고 했지?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쓰면 얘가 V2 작아지면 얘는 어떻게 돼? N2는 커지게 되는 거지. 아, 이거 좀 크게 쓰자. 이건 좀 크게 쓰자. 이렇게. 맞아? 아, 굴절률이 커지면 속력은 줄어드는구나. 그 다음 우리 아까 또 이런 거 배웠어. 요 V값은요. V값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지? 파동의 속력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맞아? 근데 이 진동수는 파원이 바뀌지 않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얘가 크면 얘도 크고 얘가 작으면 얘가 작지. 맞아?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N1 곱하기 에이 잘못 썼네. 1은 그치? N2 곱하기 이렇게 써도 되지. 맞아? 근데 우리 아까 또 이런 것도 배웠지. 속력이 크면 파장도 길고 각도도 커. 근데 여기다 각도를 그대로 쓸까? 아니, 이건 각도 그대로 쓰면 큰일 나. 아까 얘기했지. 여기다 뭐가 붙는다고? 사인이 붙어요. 무슨 값이 붙는다고? 사인.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인 값을 집어넣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다시 또 등장한다. 이 그림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잘 봐. 그림. 자, 여기는 깊은 물. 여기는 얕은 물이야. 아니면 빠르다 느리다 해도 상관없어요. 됐지? 자, 그러면 현재 여기다가 내가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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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자, 그러면 너네 알지?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길어요, 짧아요? 길지? 길잖아. 길어요. 자, 이 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짧아져야 돼, 길어져야 돼? 짧아져야 되지. 그럼 짧아지려면 자, 이 상태에서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지. 그치? 그럼 위로 가면 아이씨 안 만났어. 왜? 위로 가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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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법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법선을 그립시다. 법선 됐냐? 됐니? 자, 이 법선 그렸고 그 다음 파동의 진행과 파면은 서로 90도라겠지. 그럼 90도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아씨 아우 마음이 90도 맞지? 어휴 잘 그렸어. 90도. 요 각도가 뭐에 해당돼? I야. 됐지? 근데 아까 우리 이런 거 배웠지. 여기가 I면 여기도 I지롱 배웠지. 됐니? 그 다음 현재 여기하고 파면하고 이루는 각도도 역시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돼. 여기 90도다. 됐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서 입사각이 크고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지. 이해됨?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거 있다. 자,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람다 1하고 람다 2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야. 여기 1번, 여기 2번이라고 한다면 람다 1은 요거에 해당되겠지.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 요게 람다 1이지. 맞아? 그 다음 람다 2는요. 요거에 해당되지. 요게 람다 2지. 됐니? 그런데 두 개의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 이건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설명 들어. 왜냐면 책에 다 나와 있어. 책에 다 나와 있어. 여기 있는 녀석하고 여기 있는 녀석을 살펴보면요. 여기 90도, 여기 90도. 그치? 그 다음 공통변이 여기 빗면이 공통이야.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 맞아? 그 다음 사이 끼인 각이 여기 I야.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공통 빗변을 우리가 모르니까 L이라고 하자.
빗변 L 하나 있고 사이각 I가 있으면, 그치? 요 람다 원은 뭐에 해당되지? L 사인 I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요게 빗변이고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면 요 람다 2는 L 사인 R에 해당되지. 이해됨? 됐어?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각각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집어넣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세타 1이라고 잡고 여기를 편의상 세타 2라고 써도 되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n1 곱하기 사인 세타 1은 n2 곱하기 사인 세타 2다. 맞지? 맞아요? 되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할 거냐? 자, 절대굴절을 배웠으니까 이제 마지막, 오늘 배울 마지막입니다. 상대굴절률을 배울 거야. 뭘 배울 거라고? 상대굴절률. 상대굴절률은요, 절대굴절률은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빛이 얼마큼 빨라요, 얼마큼 느려요, 이런 걸 따진다고 했지. 상대굴절률은요, 이번에는 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매질과 매질 사이를 비교하는 거야.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매질과 매질 사이. 그럼 매질과 매질 사이를 비교할 때 나에 비해 네가 얼만큼 더 많이 꺾였느냐, 덜 꺾였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자, 이때 잘 봐. 편의상 우리가 N1, 2라고 쓰면 이 뜻이 뭘 뜻하는 거냐? 1번에 대한 2번의 굴절률, 이걸 우리가 N1, 2라고 적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쓴다.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잡아. 뭐라고 한다?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런 걸 우리가 N1, 2라고 잡아.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에 해당되는 거야? 들어가는 거, 입사하는 거. 그 다음 2는 뭐야? 나오는 거, 굴절하는 거.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네가 나보다 얼만큼 많이 꺾여, 조금 꺾여, 그걸 따져주는 거야. 이때 N1, 2는요, 이거를 얘기하면 1번이 기준이고 2번이 비교 대상이지. 그러니까 다 비교하는 거하고 기준은 아래에 쓰고 비교 대상은 위에 쓰지. 됐니? 됐어? 그러면 이제 이 N1하고 N2가 어디서 보았어?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니네가 이제부터 쓰면 돼. 저거를. 근데 쓸 때 어떻게 쓸까? 잘 봐.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맞아? 얘는 밑으로 가고 얘도 밑으로 가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굴절률하고 각도, 굴절률하고 파장, 굴절률하고 속도는 서로 반대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 대각선으로 서로 값이 같도록만 식을 만들어주면 돼. 대각선으로 같게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파장을 쓰게 되면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는 거지. 맞잖아. 그치? 그 다음 이거를 V2분의 V1 이렇게 써도 되지. 또는 이거를 우리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라고 써도 되지. 맞아? 되니? 이 뜻이 바로 뭐예요? 이거 별거 없어요. 1번에 대해서 2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느린 쪽에서 빠른 쪽,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갔을 때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간 거야.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들어가면 뻔할 뻔짜 뻔되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니까 파장도 짧아집니다. 파장도 짧아지니까 각도도 작아집니다. 대신 굴절률은 커져요. 이 뜻이야. 그거를 수식한 게 이거야. 되니? 빠른 쪽에서 느린 쪽. 그러면 잘 봐. 빠른 쪽에서 느린 쪽이야. 빠른 쪽에서 느린 쪽입니다. 그럼 빠른 쪽, 느린 쪽. 됐지? 그럼 빠른 쪽하고 느린 쪽에서 빠른 쪽은 이게 커. 그 다음 이것도 커. 이것도 커. 작아. 됐지? 그 다음 얘는 이게 어떻게 된다? 얘가 작고 얘가 크지. 됐지? 이건 반대야. 됐어? 그래서 니네 이 스넬의 법칙이 바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니들한테 물어보는 것들은 별거 없어요. 해석하는 거지. 저거를 외워서 문제 풀라? 에이, 외워서 문제 못 풀어. 해석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석.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막 마구마구 해석을 해서 문제 풀 거야. 해석까지 할까? 왜? 표정이 더러워. 여기 해석하려면 예제를 한 3개? 3개를 더 해야 되는데. 아유, 왜? 석원아 왜? 너는 석원이, 넌 승원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 거고, 시끄러.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책 보고 예제하고, 그래서 전반사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는요, 미리미리 풀어 놓으세요.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풀어와. 에이씨, 그래, 봐줄게. 어차피 좀 있으면 빡세게 하니까 미리미리 풀어 놓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